진주 동부시립도서관 공사를 둘러싼 갈등이 해법 없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사비 증액과 유치권 행사 등으로 멈춰선 상황인데 법적 다툼으로까지 사안이 번졌습니다. 사천과 전남 고흥을 잇는 우주항공 산하견 산업벨트 조성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특별법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과 지원안도 담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 사업 실효성 지적과 지역 활성화 기대, 부작용 우려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산청군이 9,253억 원 규모 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난 복구와 국민 안전 분야에 특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언론과 함께 만드는 뉴스 한판.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이후 지역 업계 분위기부터 산안면 복합청사 밑그림까지 객원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공정률 60-70% 수준에서 공사가 멈춰버린 진주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애초 설계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작업 수행으로 적자가 누적됐고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졌다는 게 업체 설명인데요. 진주시가 이에 반박하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사안이 번졌습니다. 사업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졌는데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현장, 곳곳에 자재가 쌓여 있고 출입구 주변엔 유치권 행사와 공사 재개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진주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현장입니다. 애초 준공 목표 시점은 2024년이었지만 올해가 다가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진주시와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은 이미 해지된 상태. 하지만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진주시와 시공사 간 대립은 진행형입니다. 업체는 설계 내역상 누락된 공정 작업 등 진주시의 규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차례 누락 사항을 감리단에 보고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작업이 이어지며 자금 압박이 가중돼 왔다는 것. 시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 설계할 때는 정면에서 딱 할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제 그 아파트 쪽에서 가서 콘크리트 쓰라고, 왼쪽에 가서 다 쓰라고, 뒤로 산으로 가서 다 쓰라고. 동부시립 도서관이 범퍼카가 뒤로 올라가서 그 타설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이에 대해 진주시는 총액 입찰제 하에서 시가 책임질 만한 설계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고 설계상 일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공사비를 증액해준 바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또 업체가 감리단에 누락 사항을 보고했다고 하지만 최종 보고는 받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 책임감정 조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면서 그 부분을 우리는 다시 요구를 했는데 최종 그 서로가 안 올라왔다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사업 주체 간 법적 공방으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가처분 신청해서 인정이고 자기 주장에 받아들였다. 그럼 그 계약을 세우는 것도 진주시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추가로 공사해야 될 업체에 대해서 아직 진행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같은 계약서에서 넣을 겁니다. 혹시 이런 사정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 자영을 진행하다가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내한다는. 한편 진주시는 이달 중 신규 업체 선정을 완료하고 사업 재개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책임 소재와 절차 관리 문제 등이 뒤섞이며 부침을 겪고 있는 진주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언제 정상화 궤도에 이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집적화를 통해 우주항공 수도로 거듭나려는 사천시의 구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역과 여야를 가리지 않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이 발의된 건데요. 특혜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벨트의 거점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상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우주항공청이 개청됐고 누리호 4차 발사에선 사천을 비롯한 경남 기업들이 그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정주 여건과 인력 확보 문제 등 산업 집적화에 어려움은 여전히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우주항공 산업 활성화와 산학연 협력을 위한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필요성이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 국회의원인 서천호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을 각각 발의했지만 큰 진전이 없는 상황.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지역에 복합도시를 조성한다는 문구 때문에 특정 지역 특혜 논란이 일며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영호남 상생과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담긴 특별법안이 2일 발의됐습니다. 공동 대표 발의자는 사천남해 하동 서천호 의원과 전남 고흥을 지역구로 둔 문금주 의원, 이외에도 경남에서 13명, 전남에서 6명 등 지역과 여야를 가리지 않고 40여 명이 이 법안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가장 큰 특징은 사천 등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고흥에 조성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등 특화 국가산단이 소재한 지역을 우주항공 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것.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추진단 설치, 예타 면제와 기업 인력 투자 유치 특례 등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지역적으로 사천에 특징됐던 관련된 내용을 우주발사체가 있는 전남 고흥까지 확대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기본 방향에 창업 혁신도시 개념을 추가로 했습니다. 또 예비 타당성 실시 관련된 특례도 조금 더 구체화시켰다는 부분. 특히 영호남의 주요 우주항공 거점을 연계해 국가 우주항공 산업벨트의 핵심 거점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신청사의 건립과 함께 우주항공 복합도시 실현에 속도를 더할 것이라며 특별법 조속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단순한 산업 육성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창출하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서 이 법안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남 전남 간의 상생협약에 더해 영호남 상생법안으로 그 의미를 더한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지역 특혜 논란과 지역 갈등을 넘어 대한민국 우주항공 산업벨트 거점을 구축하는 동력 법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경남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업 실효성 지적과 지역 활성화 기대, 부작용 우려 등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앵커 리포트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10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에 선정된 남해군. 내년부터 2년간 남해군 전 주민은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게 됩니다. 발표 이후 약 2달 만에 1,100명 이상이 남해 전입을 알려 사업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지만 반대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도의회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이번 사업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는데 먼저 위장 전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실제 지역 안착이 아닌 기본소득 혜택을 노린 형식상 전입 탓에 사업 목적이 저해되고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업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을 건데 그걸 확인을 시군에다가 시켜주셔야 되고 또 우리가 인근에서 이제 진주에서 약 200명이 갔어요. 과연 이분들이 정말 진짜 남해를 위해서 살러 갔는지. 또 남해 군민에게만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이번 사업에 도비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기본소득 사업을 위한 재정 확보 과정에 다른 농정국 예산이 축소되거나 감액돼 도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사업에 영향 없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된다는 것은 그건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미노 감액이 이제 일어나는데 각 지자체별로 사업의 실제 효과를 가늠하고 추진 여부를 판단해보는 시범 사업이란 취지에 맞게 일단 지켜보자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남해는 관광이 주 산업인 만큼 소상공 활성화가 지역 활성화로 이어진다며 지역 화폐 순환을 통한 효과가 클 것이란 기대감도 언급됐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일자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업이 남해의 주력 산업입니다. 특히 관광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이 소상공업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이 지역 화폐로 매달 10원 지급을 하면 이 돈이 지역에서 순환이 되면서 다만 시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이 상당한 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뒤따랐습니다. 국가 정책 사고를 만들어 놓고 지방에 너무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의원님들 동의를 하시고 제가 대표 발의를 해가지고 기본소득 부분 한 80% 정부에서 책임져 올리라.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번 사업 관련 예산안은 오는 10일 예결특위 본심사를 거쳐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SCS 김진수입니다. 지난 27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발사된 부탑재 위성 12기 중 9기가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당일 5기가 최초 교신에 성공한 데 이어 28일과 29일 각각 3기, 1기가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교신에 성공한 부탑재 위성들은 모든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초기 운용 단계를 거쳐 본격 임무를 수행합니다. 현재 최초 교신을 수행하지 못한 위성은 3기이며 미 연합우주작전센터의 궤도 정보를 이용해 교신을 지속 시도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7호가 2일 새벽 2시 21분쯤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아리랑 7호가 발사 1시간 9분 뒤 남극 트롤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고 목표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리랑 7호는 궤도상 시험과 초기 운영을 거쳐 다음 해 상반기 지상 관측 영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산청군이 2026년도 본예산안으로 9,25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복구에 국도비가 대거 투입되며 올해보다 2,750억 원이나 증가했는데요. 군은 다시 일어서는 산청을 목표로 재난극복과 지역경제 활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청군이 편성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9,253억 원. 재난복구 사업이 대거 반영된 영향으로 올해보다 무려 2,750억 원 증가했는데 세입 절반 이상이 국도비입니다. 특히 호우피해 복구에 2,9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천기능 복구와 구조적 보완을 위해 1,673억 원을 투입하는 등 공공인프라 사업 위주로 구성됐습니다. 지난 여름 극한호우로 대규모 땅 밀림이 발생했던 상릉마을의 집단 이주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침수 피해가 잦은 생초 대포지구의 제방과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과 산불 대응센터 신축 등 재난 예방도 병행합니다. 다시 일어나는 산청, 모두가 행복한 산청을 목표로 재난 복구와 예방, 산불 폐지 조리 및 체육, 관광시설 복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도 나섭니다. 한방 항로화 산단 기업 유치 확대와 부리지구 대지 조성 마무리, 분양 등을 통해 기반을 마련합니다. 1,828억 원이 투입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가 소득 향상과 미래농업 구축을 추진합니다. 산청 곡감 홍보 판매장, 농특산물 팝업 스토어 등을 운영해 판로를 다각화하고 전략 장목과 지역 특화 품목도 육성합니다. 건조기, 저온 저장 시설 지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단성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등 시설 지원도 진행합니다. 관광, 문화, 체육 분야에서는 기존에 진행되던 관광 자원과 인프라 확충 사업이 이어집니다. 산청의 자연과 지유 자원을 활용한 윌리스 관광 문화 체육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대원사 개울길 연장, 남사 예담촌 인프라 구축, 백두대간 버이 힐링 노드, 밤머리째 전망대 맹수화. 이 외에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증설 사업과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10회 산청군 의회 정례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진주시가 2일 옛 종합사회복지관 일원에서 진주엔 창의문화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센터는 성북지구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 시설로 완공 시 공공복지 기능과 함께 유네스코 창의도시 진주의 정체성을 담은 전시 체험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센터 건립에는 253억 원이 투입되며
연면적 3,884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2027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진주 K기업가 정신재단이 지난 1일 서울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사회는 K기업가 정신 창업경진대회, 청년포럼과 국제포럼 등 올해 주요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특히 창업경진대회에서 삼성, LG, GS, 효성 등 4대 기업의 창업주의 호를 딴 진주 K기업가 정신상을 시상한 것을 값진 성과로 꼽았습니다. 내년에는 관련 사업을 고도화하고 소식지 발행으로 재단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습니다. 하동 야생차 박물관이 도예전 차와 흙 시간의 담다를 오는 9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합니다. 전시는 하동 지역 도예가 주윤경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며 찻사발, 찻잔 등 생활도예를 중심으로 차문화의 미학을 조명합니다. 특히 하동 옥종면 고령토로 제작한 다기들이 포함돼 지역 기반의 창작 예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남해군이 최근 서울 연남동에서 팝업 스토어 운영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운영은 고향사랑기금 사업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남해군 청년 6팀은 팝업 스토어에 자신들의 작업물을 전시해 판매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자리에선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함양군이 군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함양군 정책공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홍보문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해 참여할 수 있으며 4개 분야에서 가장 공감되는 정책을 1개씩 선택하면 됩니다. 투표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며 참여자 100명에게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되고 각 분야 최다 득표 정책을 선택한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됩니다. 서부 경남 지역 언론에선 어떤 소식들을 다뤘을까요? 서부 경남 뉴스 한판, 오늘은 뉴스 사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이 더 뿌듯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경남 지역 기업 기관들의 역할이 컸기 때문일 텐데요. 특히 사천 지역 기업들이 발사체 제작의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뉴스 사천 강무성 기자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 기자 소개해 주시죠. 네, 먼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가장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에 누리호에 실린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카이가 개발했습니다. 카이는 차세대 중형위성뿐만 아니라 1단 추진체 탱크 제작과 발사체 총조리까지 맡아 발사 전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사천의 다른 기업들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두원중공업은 2단과 3단 추진제 탱크를, SNK항공은 1단 후방 동체와 2단 탱크 연결부, 3단 엔진 지지부 등 부품을 제작했습니다. 카프 마이크로는 핵심 장비를 연결하는 전기 부품을, GV 엔지니어링은 연료탱크 단열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사천우주항공청이 발사 감독을 총괄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원로들이 주축이 된 한 민간단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읍면지역 사천시장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당 단체는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후보는 정당 규정대로 결정되는 것이며 특히 특정 지역 단일화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역사회에선 이번 움직임이 읍면과 동지역 간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산안면 복합청사 설계공모 당선작품 선정 소식 보시겠습니다. 이번 당선작품은 비행기 날개를 떠올리게 하는 외관에 청록빛을 강조해 항공도시 사천의 정체성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건물 중심에 주민 친화적인 열린 마당을 배치한 것이 특징으로 행정문화 교육공간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약 10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착공해 내후년 준공을 목표로 합니다. 지금까지 서부경남 뉴스 한판이었습니다. 사천시가 60만 달러, 한화로 8억 7천만 원 규모의 수출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천시는 베트남과 싱가포르 현지에서 사천 딸기 수출 확대를 위한 현지 판촉 행사를 개최하고 동남아 지역 유통 전문기업 2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판촉 행사에서는 사천 딸기를 비롯해 키위와 감젤리, 동결건조 과일칩 등 사천 지역의 대표 가공식품이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진주국제농식품 박람회가 축제 이벤트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가진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 특별 프로그램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피너클 어워드는 세계축제협회가 주관하며 한국, 아시아, 세계대회로 이어지는 축제 경쟁 체계를 구축, 각 부문별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진주교도소 신임소장에 이현국 전 경북 북부 제1교도소 부소장이 지난 1일 취임했습니다. 이현국 소장은 대구 출신으로 2000년 교정 간부로 임관했습니다. 이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용 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들의 교화 및 재사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2일 오전 11시쯤 남해군 팥섬 인근 해상에서 선박 두 채가 충돌했습니다. 선박은 각각 15톤과 4.9톤급 규모로 충돌에 따른 선체 파손과 침수는 없었지만 4.9톤급 선박에 탑승한 남성 승객 2명이 어깨와 가슴 통증을 호소해 소방에 인계됐습니다. 사천해양경찰서는 두 선박 선장을 상대로 이뤄진 음주 측정 결과 이상이 없었다면서 어선 모두 자력으로 입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한편 겨울로 점차 접어들면서 시설 채소 농가에서는 재배 환경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강한 바람에 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시설에 고정끈을 묶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강풍이 불 때는 환기창을 모두 닫아 완전히 밀폐시켜 비닐과 골재가 밀착되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또 일교차로 인해 시설 내 안개가 발생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측창과 천장의 개폐에 신경 써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대체로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산청과 함양은 오전에 흐린 하늘 보이다 오후부터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와 산청 영하 3도, 함양 영하 4도 보이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7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흐리거나 구름 많이 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다만 제주는 종일 비가 오겠고 세종은 한때 눈이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세종 영하 8도로 출발하겠고 제주의 한낮 최고 기온은 8도 예상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여섯물, 만조 시각은 저녁 7시 39분, 간조 시각은 오후 1시 3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오후에 구름 많은 날씨 보이다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영하 5도에서 6도까지 내려가는 추위도 같이 나타나겠으니 보온 관리에 철저히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